결론적으로는 버블 없습니다.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AI 시대 때 메모리나 반도체의 실제 수요나 공급이 기존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아직까지 월가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피크 아웃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수요는 유지되더라도 공급이 확 늘어나냐? 네.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내년 말까지 공급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웨이퍼 한 매도 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증폭되는데 공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4에서 앞섰다고 하는 건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못 믿으셨어요, 그동안. 그래서 업계에서는 HBM4에서는 아예 하이닉스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삼성전자가 5월 달에 기사 나왔던 게 HBM4로 벌써 1조 매출을 달성했다고 나왔어요. 하이닉스는 그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하여튼 HBM으로 돈은 버는 거는 하이닉스가 많기 벌어요. 네.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점유율은 더 높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마픽 시작합니다. 권다영입니다. 요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변동성 장세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반도의 대표이신 박준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노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전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은 것 같은데요. 저는 삼성에서 10년 정도 기술자와 경영지원직에 좀 있었고요. 삼성 10년 정도 일을 했고 10년 이상은 반도체 업계 내에서 강의 컨설팅, 그다음에 뭐 M&A 같은 등등을 통해서 반도체 업계랑 계속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아주 딥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기 좀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뭐 실적도 받고 주주환 단책도 봤어요. 우리가 다 이걸 기다린 거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왜 이러는 걸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수급 문제가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수급 문제는 뭐 아시다시피 이 현재 이 우리나라를 끌고 있는 이 두 기업이 실적하고 수급 두 가지 봤을 때 실적은 뭐 내년 말까지 이상 없다는 거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소위 수급의 문제는 올해 3월부터 뭐 이란 사태 기억나시죠? 뭐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제 좀 뭐 트럼프가 소위 타코처럼 가만히 있을 것 같긴 한데 별 효과는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소위 월가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급의 변경이 실제 6월부터 굉장히 심했고 그 6월, 7월에 심했던 수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수급원이었고 네. 그거에 따라서 뭐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역설적인 상품이죠. 단일 종목 ETF. 그러니까 ETF는 아시겠지만 펀드예요. 펀드인데 단일 종목이다. 이게 역설적이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실제 하락이나 상승의 어떤 곳을 증폭시킬 방향인데 수급이 실제 매도 포지션으로 간 상태에서 이게 더 강화되는 형태가 돼버렸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주식이 많이 빠지게 됐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런 거를 회복하거나 변경점이 좀 사그러드는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수급의 위기이고요. 그것이 이제 실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란 전쟁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문제에 대한 왔다 갔다도 하고, 이 등등이 섞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아직까지 계속 얘기 드리겠지만 월가에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불신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아직 의심이 꺾이지 않는 소위 이제 멘탈리티나 수급의 상황이 불안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흔들린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문제고 저는 불신이라는 단어가 확 꽂힙니다. 그렇죠. 그 불신을 오늘 좀 종식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AI 버블론 네.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버블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버블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신 게 대표적으로 많이 보셨던 게 이제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 같은 소위 헤지펀드 회사와 아주 강력한 애널리스트 회사들에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AI 버블론, 얼마 전에 썼던 기사로 기억나시는 거는 모건 스탠리 레포트가 5월 달에 나왔을 때 메모리 피크, AI 피크 아니냐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바로 4일 뒤에 메모리 이상 없다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레포트 썼던 그 두 회사들,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에서 특히 21년 8월 달에 기억나시는 게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메모리가 쇼킴. 윈터다, 겨울이다, 큰일 났다. 근데 실제로 그때는 맞았어요. 근데 이제 기억 못 하시는 게,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맞추는 건가? 근데 24년 9월 달에 전혀 지금 회자되고 있지 않지만 HBM 메모리 룸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었어요. 망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AI 시대 때 메모리나 반도체의 실제 수요나 공급이 기존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아직까지 월가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은 AI 시대 때 메모리이더라도 여전히 사이클 산업이다 하시는 분도 많고요. 물론 사이클이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둔화됐거나 어떤 면에서는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업계는 좀 빠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업계는 변화를 자주 보는데 가장 보수적인 금융시장 아니겠습니까? 금융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더 보수적이셔서 AI 피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설왕설래 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은 실제 업황의 대표적인 현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를 사는 AI를 만드는 아시겠지만 LLM이죠. 오픈 AI, 그다음에 클로드,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요 상비 회사의 투자는 전혀 문제 없다. 올해 캐시플로우는 문제 있겠지만 여기는 뭐죠? 중매산의 문제거든요. 투자 계속해야 된다. 여전히 품기다. 28년 말까지 메모리 항상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문제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공급,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수요는 유지되더라도 공급이 확 늘어나냐? 네.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른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천에 말씀드리면은 내년 말까지 공급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웨이퍼 한 매도 안 늘어난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증폭되는데 공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내년 말까지 계속 오를 거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이제 이 메모리의 슈퍼 사이클 혹은 잘 됐다 싶은 것은 2년, 3년 정도 전에는 하이닉스가 돈을 되게 잘 벌었죠. 네. 우리가 뒤에 얘기할 HBM이라는 거 잘 벌었는데 특히 딱 1년 정도 전에 삼성전자 주가 기억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1년 전 오늘 1년 얼마일까요? 그때 제 기억에 한 6만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25년 10만 원 아래죠. 그렇죠. 네. 2분기 때 그때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이 반도체가 5천억 원을 벌었어요. 한 분기 때. 근데 요새 아시죠? 삼성전자 요새 하루에 1조 벌어요. 네, 그런 상태가 된 상황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때에서 갑작스럽게 메모리 피크가 났거든요.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이미 업계에 봤더니 5월 달부터 가동률 풀 들어갔다더라. 근데 그 기사가 9월에 났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메모리 기업들이 팹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고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돈을 확 벌었어요. 4분기 때 특히 두 회사가 거의 20조 원 넘게 왔다 갔다 이익을 했고 뭐 올해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큰 이익인데 그러니까 팹 건설을 올해 1월 달에 처음 들어갔어요. 네. 근데 팹은 지으면요 2년은 걸려야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지었던 것이 내년 말에나 웨이퍼가 나온다. 공급은 늘어날 수가 없다.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중국도 다 똑같습니다. 늘어날 이유는 전혀 없다. 네,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일단은 쇼티지가 강하다. 피크아웃은 아직까지 없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범용 메모리 쪽부터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계속 오를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의 고점 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격이 오르기만 해?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무리 죽자 살자 투자를 하더라도 현재 딱 금고를 열었을 때 현금 없잖아. 수요처 입장에서 계속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어를 주장하시거든요. 일단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언제까지 될 거냐 여부는 일단은 수요가 확장되어지는 내년 아마도 11월 정도 때부터는 가격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증가폭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요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늘어나야만 조정이 받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비율은 줄어들 거예요. 물론 그거 가지고 시그널을 갈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떨어질 일은 별로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럼 두 번째, 수요처에서 직접 돈이 떨어지고 있느냐. 물론 올해가 캐시플로우가 어려운 건 맞았습니다. 현금으로는 좀 어려웠고, 예를 들면 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다음에 저기 메타 같은 데서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기들이 오픈 AI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직접 칩을 사지 않아도 됐었던 쪽에서는 플러스가 났고요, 지금. 근데 이 나머지 두 회사들은 현금으로는 좀 안 좋아요. 근데 이 두 회사, 특히 이런 클라우드를 서비스해주는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도부터는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그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도 뭐 구글 제미나이 가입하면 월에 뭐 $2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히 B2B 시장에서도 1년씩 대부분 계약을 하는데 지금은 좀 싸게 먹히거든요. 이 소위 구독료가. 근데 내년부터는 값을 확 올린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네. 그것은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도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 같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러면은 이런 애들 말고 뭐 예를 들면 오픈 AI나 소위 클라우드 같은 소위 IPO 전의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은 IPO를 통해서 지금 조달할 수 있는 돈이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했던 데보다 거의 2배 이상 돈을 벌 것 같아요. 자본을 모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 달러로 1,000억 달러 이상 갖고 온다고 들었고, 그럼 투자를 봤을 때 보통 2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버팁니다. 제가 2년 정도까지 현재 수요처에서의 자금 여력이라고 하는 거는 나아지거나 나아질 것 같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피크에서 얘기하셨던 돈들은 아직까지 실제 업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계속 얘기해 주시면 계속 저도 방어를 해봐야겠죠. 하여튼 그거는 다. 근데 그러니까 제 이건 뭐냐면 그렇다고 주식이 어떠냐 계속 얘기 들어가면 할 말은 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이제 업황으로만 말씀을 드리라고 하고. 예,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실제 수요처에서도 이 투자 여력은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산업이랑 주가랑 항상 코릴레이션이 센 건 당연히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 범용 가격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그러면 HBM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HBM 효용이 훨씬 더 좋아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HBM3, 4 넘어가면서 가격 프리미엄은 더 커질 거라고 보세요? 예, 뭐 기술 개발에 따라서 당연히 커진 건 맞고요. 두 번째로 더 큰 거는 이 실제로 프리미엄이 세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이닉스가 HBM3E를 주로 많이 팔았고 삼성전자는 HBM3E까지는 좀 고전했었죠. 네. 솔직히 이제 얘기했던 1년 전에 기억해 보시면은. 근데 HBM4라고 하는 반도체 때부터는 일단은 기존의 HBM3가 들어갔던 그 모델로 보자면 엔비디아 모델로 기억하시겠지만 뭐 암페어, 호퍼, 뭐 블랙엘이라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다 과학자 이름인데 블랙엘 다음에가 이 루빈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갈 때 용량이 아주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럼 당연스럽게 용량의 증가는 D램이라고 하는 것의 개수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선단 공정으로 진행할지 칩 개수 늘릴지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간에 더 많은 더 용량과 속도를 요청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HBM3가 요 정도 되거든요. 손가락 정도, 네, 손가락 네. 1cm 정도, 이게 1cm 큐빅 정도 돼 있는데 그 정도의 반도체가 지금 요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보통 요거 하나가 한 450불 정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70만 원. 근데 HBM4는 요거보다 거의 1.5배 이상 비싸집니다. 네, 기술력도 앞서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쓰는 공정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올라갔고 HBM이라는 것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만 보고 계신데 물론 엔비디아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의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거의 70% 이상을 다 점령하고 있는데 내년도에서는 소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뒤에도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엔비디아 독점 체제가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근데 엔비디아랑 비슷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AI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두 가지로 만드는데 ASSP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 프로덕트. AI는 요거 쓰셔야 돼요. 그게 이제 GPU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옆에가 뭐가 있냐? ASIC이라고 그래서 이건 스페셜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하지 말고 맞춤형 반도체. 예, 그 이게 공산품처럼 만드는 거냐? 맞춤형이냐? 근데 이 두 반도체 모두 다 넓어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독점이 깨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HBM 같은 것이 프리미엄 붙는 이유는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 중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이었는데 AMD가 이번에 지지난주 나왔던 게 헬리오스라고 하는 제품이 나왔는데 거기는 엔비디아 반도체보다 성능이 2배 반 좋아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HBM이 2배가 들어갑니다. 용량이 일단 확 뛰어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특히 왜 제가 AI 때 메모리가 전혀 다른 형태가 됐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우리 엔비디아 GPU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게 지금 10cm인데 요 하나가 가격이 1억이거든요. 베라루빈이 요거 1억인데 여기에 베라루빈 속도가 22TB/s예요. 뭐 단위가 어려우니까 1초에 여러분 하드가 1TB도 크잖아요. 근데 그 22TB를 1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처리를 한다. 근데 여기 HBM이 8개 딱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HBM 하나가 2.8이에요. 속도가. 그러면 2.8 곱하기 8개 하면 22.4거든요. 그러니까 22.4라고 하는 게 물이 들어와야, 데이터가 들어와야 엔진이 시스템한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HBM 성능이 안 좋아서 얘가 속도가 2야.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8이면 16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속도가 30이든 50이든 간에 얘는 16밖에 처리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혹시 뭐 맥북 있으면 쓰시면 맥북 살 때 어떻게 하죠? 아, 이거 여기에 D램을 16기가 할래요? 24기가 할래요? 32기가 할래요? 선택이잖아요. 네. 또 뭐 느리면 좀 버티지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기존의 메모리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건 전체 마켓에서 얘가 선택이었어요, 성능이. 근데 지금은 GPU에 들어가는 HBM 같은 거는 메모리가 필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가 없으면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느리면은 토큰 수가 느려져요. 토큰 수가 느리면 성능이 떨어져요. 이게 계속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 때 메모리란 역할이 정말 중요해진 게 이제는 필수다. 성능의 필수, 토큰 수의 필수다. 그러니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든 어디든 간에 에이직 회사든 간에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풍기인 거고 메모리 풍기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HBM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하이닉스가 이제 3를 잘했고 네. 이제 삼성전자가 뭐 그 트럭 사진 하면서 포 먼저 출하합니다 이러면서 아, 그건 정확히 포입니다. 정확히 포이에요. 정확히 포이에요. 한다고 맞아요. 네,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는 포를 포든 포이든 네, 탑재를 들어갔어요. 해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HBM 세대가 넘어간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뉴스로 삼성전자가 더 잘하고 있네? 하이닉스가 더 잘하고 있네?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HBM으로만 보시면 일단은 기사가 많이 묻혔어요. 왜냐면 그게 언제냐면 삼성전자가 HBM4에서 앞섰다고 하는 건 업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못 믿으셨어요, 그동안. 왜냐면 3를 못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HBM3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승인을 전혀 못 받고 하이닉스가 확 튀었을 때 그때랑 썼던 전략을 삼성이 그대로 쓴 건데 한마디로 하이닉스가 그 전에 2년 전에 오버 스펙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업계는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하이닉스가 이만큼 적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HBM4E를 쓸 때 업계 수준은 이만큼인데 삼성전자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 나머지 두 회사,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조금 안일했던 게 없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HBM4에서는 아예 하이닉스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주식시장이 3월달에 너무 좋다 보니까 아무도 안 믿어. 제가 방송 나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 HBM은 당연히 하이닉스지. 그런데 그게 업계는 아닌 걸 알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기사 보셨으면은 삼성전자가 5월달에 기사 나왔던 게 HBM4로 벌써 1조 매출을 달성했다고 나왔어요. 하이닉스는 그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안 쓰는 건 아니고 다 씁니다. 근데 속도 차이가 있다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업계에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에 대한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요 기사도 있었고 다른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점유율 차이 같은 것들이 어쨌든 간에 하이닉스는 독점했다가 떨어지는 거고 네. 삼성은 없었다가 올라가는 격은 현재는 맞긴 하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앞섰다고 하는 것과 점유율이 다르죠. 쉽게 말해서 기술 앞선다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근데 올해는 하여튼 HBM으로 돈은 버는 거는 하이닉스가 더 많기 벌어요. 네. 올해까지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 점유율은 더 높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뒤집힐 정도로 빠르게 삼성전자가 올라오고 있나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아주 뒤에 떨어진 게 아니고
그 메모리 3사들이 한 6개월 전후의 기술 차이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번에 HBM4에 들어가는 칩들을 쓸 때 삼성전자는 아주 신제품을 썼고요. 하이닉스는 1년 전 걸 썼어요. 근데 이게 차이가 생각보다 커요. 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고 뭐 들어보셨겠지만 HBM4를 쓸 때는 이제는 반도체 단품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로직 다이가 필요하다 하는데 이 삼성은 자기가 내부 공급하고요. 뭐 이래 가지고 파운드리 사람들은 제대로 돈도 먹고 팔려 가지고 보너스 안 나고 난리예요. 근데 하여튼 그건 그거고. 근데 하이닉스는 TSMC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까지 수급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그거 차이도 꽤 큰 거죠. 그러니까 D램도 더 좋은 걸 썼어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해서 다 완성품 만들 수 있어요. 삼성은 하이닉스는 좋은 거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맡겨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결부돼 있습니다. 예, 근데 물론 어쨌든 간에 뭐 그 기존에 엔비디아랑 비즈니스 했던 거는 되게 유용하니까 그것에 나온 어떤 좋은 건 있겠지만 뭐 저는 예전에 뭐 AI 3대 축 뭐 3강 해가지고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가 뭐 이렇게 얼라이해졌다? 네. 안 믿어요. 그거는 제일 잘난 놈끼리 맺는 겁니다. 예,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안 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위에 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격도 더 낮추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비싸게 만들었지만 더 싸게 팔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HBM4 때는 지금 비슷해졌고 어쨌든 간에 HBM4E라고 나오고 HBM4가 대표적으로 들어갈 내년 정도 때가 아마도 HBM 시장은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경쟁이 심화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비싸게 만들어서 네. 싸게 팔면 물론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는 데는 좋겠지만 하이닉스에 비해서 마진은 적은 거 아닌가요? 지금 마진 좁긴 한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HBM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수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원가는 떨어지죠.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떤 상황이냐? 얘기 드린 대로 올해는 삼성전자는 투자 느낌이고 하이닉스는 안정된 이익을 번 느낌이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HBM을 훨씬 늘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참 어떤 면에서 웃긴 게 예측 확 늘리면은 그러면 얘네 좋아지나 싶으시겠지만 외려 HBM이라고 하는 게 D램으로 만든다는 걸 아시잖아요. 네. 근데 HBM용의 D램하고 단품의 D램이 웨이퍼 생산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HBM이라고 하는 건 칩이 요렇게 있으면 그 얘기 들어보실 때 IO 개수라고 해서 칩이 이만하면은 가운데에 막 뚫어놨어요. 근데 요 면적이 꽤 커가지고 웨이퍼 하나의 D램 다이가 600개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단품은 얼마큼 나오냐? 1,50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2.5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HBM4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게 수주니까 돈도 연장되고 좋아. 그러니까 돈도 안정되고 좋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단품 D램이 훨씬 개수가 줄어버려요. 그쵸. 그럼 단품 D램은 가격이 더 올라요. 이런 형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앵커님 얘기하셨다시피 삼성전자가 이번에 조금 약간의 출혈 경쟁한 거 맞긴 한데 HBM4에서는 돈을 내년에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덜 되더라도 워낙에 단품이 비싸서 네. 거기에 대한 이익은 훨씬 많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워낙 좋으니까 네. 삼성전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빈 울트라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메모리 줄인다고 지금 시장에서 이걸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봐봐 그럼 수요처에서 못 구하는 거잖아. 아니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야. 두 가지 이야기가 많이 맞붙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당연히 후 쪽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HBM 포함돼서 있는 루빈 가격도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고 등등 네. 얘기가 나왔었을 때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루빈 울트라라는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퀄컴 아시잖아요. 네. 퀄컴이나 애플 같은 데가 요즘에 힘들어요. 왜냐면 메모리가 다 이 AI 서버용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B2C를 만들어야 돼. 휴대폰에 들어가. 그러니까 퀄컴 써가지고 삼성 핸드폰에. 애플 거 써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iOS 써가지고 저기 애플 칩 해가지고 애플 핸드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칩들을 개발을 3개사들이 안 하려는 거예요. 귀찮아요. 막 돈 벌 거 많은데. 상관없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퀄컴도 원래는 LPDDR6라고 하는 최신 칩을 쓰기로 했었는데 다운그레이드 시켰어요. LPDDR5X라고 X가 좀 빠르게 한다고 해서 중간 버전인데 5, 6 다음에 가운데가 있는 건데 원래 요거 하기로 했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힘들어요 안 할래요. 그랬더니 설계를 낮췄어요. 근데 이 상황이
기술 개발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더 돈 많이 벌 수 있고 캐파 너무 부족해. 따라올 데도 없고. 네. 그러니까 알아서 맞추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뭐 필요 없어서 그렇거나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필요한데 부족하니까 우리가 맞출게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메모리가 필수적이다. 네. 이 지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PU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 ASIC 칩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지금 엔트로피까지도 자체칩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LPDDR 시리즈를 많이 쓰는 걸로 보여지는데 네. 여기서도 HBM 결국에는 쓰고 싶어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주로 꼭 보시면은 기억하실 게 이제 올해 3월달에 나왔던 것 중에서 중요하신 단어가 KV 캐시라고 그래서 네. 키 밸류 캐시라고. 앵커님이 약간 이쪽이 전문가신 잘하시네요. 공부 열심히 합니다. 쉽게 알지 못하는데 알겠습니다. 저 더 어렵게 해볼까요?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기하셨던 그 에이직 칩이 든 건 KV 캐시를 늘리려고 한 거다. KV 캐시는 결국에는 학습은 그러니까 정형화된 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미줄을 다 쳐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럴 때 HBM이 많이 필요한데 추론 시장이 되면서 추론용 칩도 나오고 추론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만큼 이게 엄청난 지식망이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를 뽁 넣어가지고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추론 시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케이블 캐시라고 해서 기존의 중요한 정보들을 어딘가에 다 넣어놔야 되거든요. 네. 그게 얘기하셨던 LPDDR을 썼던 게 루빈 칩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그거를 루빈이라고 안 그러고 앞에 베라를 붙잖아요. 베라는 CPU고 루빈은 GPU거든요. 그래서 CPU가 특히 성능이 빨라져야 되는데 CPU가 이제 여기를 정보를 배열해주는 순서를 만들어주는 데인데 얘한테 필요한 게 바로 얘기하셨던 LPDDR이고 그게 얘기하셨던 뭐 소캠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엄청나게 필요한데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고요. 결국에는 추론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빨리 받아들일 DDR 같은 D램이 더 필요한데 단품들이 이거는 어디나 똑같다는 겁니다. 예, 어디나 똑같다.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는데도 HBM도 필요하고 네. 거기를 통해서 무언가 정보를 이렇게 혼란되지도 않게 소위 할루시네이션도 없애고 그 다음에 오는 정보를 바로 입력하게 해서 소위 레이턴시 그러니까 지연을 없애는 거죠. 이런 거의 방식에는 얘기했던 단품 D램은 엄청나게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중국 얘기 좀 있잖아요. 네. 참고로 말씀 중국 뭐 날려서 뭐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중국의 AI 좋은 거 맞거든요. 키미3 뭐 키미의 K3 같은 경우나 알리바바도 뭐 Q1 3.8 새로 나와가지고 막 탑 10 안에 손을 들고 있어요. 근데 걔네가 약간의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은 맞고, 근데 거기에 반도체가 중국계 쓴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게 삼성, 엔비디아 넣었던 그쪽 최신 칩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세대 전 거여도 여전히 미국 칩 걸 많이 썼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말하자면 이 LMM 시장에서 돌려주는 애들이 뭐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고 뭐 소위 이 정보들을 잘 배열하는 것들을 기술을 막 쓰고 근데 그거 다 알려줬어요. 근데 결론은 뭐야? 이거 메모리가 중요하네. 라고 결론이 계속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요거는 뭐 우리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 얘기했었던 LPDDR, HBM 것은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서 주식이 몰라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 네, 얘기 드립니다. 어쨌든 그러면 추론으로 가는 시장이 됐고 네. 이제는 GPU 대 CPU의 비율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CPU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GPU라고 하는 애들이 뭐였냐면 CPU 대비해서 GPU가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픽이 뭐냐면 우리는 정보를 1, 2, 3 도로치별로 쭉 읽었는데 문서 같은 건 이미지는 이렇게 XY 평면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미지잖아요. 네. 이미지를 한 번에 팡 이해하려고 치면은 요거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를 단순 계산을 많이 하는 애들이 왔었어요. 근데 기존에 요 정도는 기존의 CPU 정도가 처리할 정도는 됐는데 GPU 용량이 하도 늘어나다 보니까 얘가 들여오는 정보도 너무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해서
시리얼,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주는 애는 CPU가 정목이에요. GPU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CPU가 더 필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CPU는 더 필요해진 건 맞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들어보셨던 AMD나 뭐 인텔이나 외려 거기에 들어걸렸던 게 엔비디아도 우리는 AMD나 인텔 거 쓰기 싫고요. 우리가 더 저전력의 AI용 CPU 쓸 거예요 했던 네. 게 나왔던 게 뭐 그레이스나 뭐 베라 같은 것들이 나온 거고요. 뭐 이거 다 어려운 단어고 다 됐고, 중요한 거는 뭐든 간에 칩이라고 하는 게 용량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유리하다.